이번 그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혁신 인재를 걸러내는 관문이 민주당 네. 경선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한 가지 포인트다. 혁신의 길이냐, 사쿠라 노선이냐. 예, 이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아주 그 선명한 인물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설득력이 있다,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쿠라의 길이다라는 네. 표현은 저는 그냥 개혁 대 반개혁이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개혁 대 반개혁. 예, 그리고 저는 계속 주장하는 게 민한당이나 대통합 민주신당의 길과 그다음에 열린우리당의 길, 네. 신한당과 열린우리당의 길. 네. 예, 그렇게 지향하는 세력이 민주당 내에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예,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개혁 대 타협의 길. 네. 그래서 사쿠라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과격. 뭐 저는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라는 표현이 더 명확하다고 보시는데 네. 저는 젊은이들이 사쿠라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식 표현이라는 거. 사전에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사전에 있는데 예. 우리가 과거에 많이 썼던 표현이에요. 그 후에 이제 사쿠라가 철새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익숙치 않아서 그냥 개혁 반개혁의 길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그걸 당으로 표현하면 열린 우리당과 그리고 그 신한당 네. 돌풍을 일으켰던 그것과 민한당 대통합 민주신당 네. 그러니까 그 길로 표현합니다. 민한당이나 대통합 민주신당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린우리당의 길, 이 열린우리당의 길의 핵심은 뭐냐면 개혁과 네. 그리고 시민 참여 중심의 공천이에요. 네. 그래서 요때 들어온 사람이 정청래 의원이에요. 네. 경선을 통해서 노사모 하다가 그 안티조선 운동 국민의힘 하다가 네. 이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전까지 소위 젊은 피 수혈의 형태는 당내 유력자한테 픽업되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 시절에 젊은 예, 그것도 픽업인데 네. 지금의 586 정치인 대다수가 네. 김대중 대통령과 동교동계에 의하여 네. 수혈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DJ가 아주 잘한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유시민, 정청래 이 두 정치인이 다른 길로 정치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늘 유심히 봐요. 네. 지금도 보고 정치인 있어요. 노선이나 이런. 네. 네, 왜냐하면 되게 정치는 들어오는 과정이 네.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이 늘 독자 노선을 걷잖아요. 네. 그리고 시민 참여 정치 쪽으로 가잖아요. 시민과 함께 하잖아요. 유시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유시민도 뭐 누가 픽업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개혁정당 만들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러다가 재보궐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형식 네.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에 얼마나 역동적으로 네. 움직여서 다음 총선에서 국회로 진입할까 이게 이제 궁금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도 그 누가 픽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성근 선배랑 국민의 명령해서 혁신과 통합 만들어서 네, 혁신과 통합 만들고 그리고 그 통합 몫으로 비례를 받은 그렇죠. 거니까 저도 조금 다른 길이긴 한데 근데 네. 저는 권력 의지가 약하니까 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네. 김민석 의원의 이 말에 동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군부 독재 투쟁을 했던 그것과 네.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한 거잖아요. 예. 지금 제2의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한다라는 인식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대상이 바뀐 거예요. 예. 군부 독재에서 그때는 검찰 군인이고 독재로 지금은 검사 검사로. 집단으로. 예. 예.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제 약간 다른 거는 네. 그 당시에는 권언 유착이라고 얘기하지만 언론이 권력에 신여화된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군부 핵심이에요. 군부 네. 핵심 독재고 군부 중심에 지금은 검언 유착. 검언 유착 검사 독재.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2의 민주화 투쟁이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불붙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총선이 치러져야 된다. 이게 네. 정세 판단을 네. 이런 방향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러면 김민석 의원 표현대로 하면 사쿠라,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반개혁, 뭐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는 절차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이게 이제
개혁 공천, 네. 공천 혁신을 어떻게 할 건지 예. 뭐 사실 이런 질문이에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하고 가면 네. 사쿠라의 길이라고 김민석 의원이 표현한 요 정치 노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타협 노선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언론이 늘 얘기하는 게 국회는 협치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 동의해요. 원론에. 그런데 중요한 거. 네.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이 타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만 협치하고 타협하려고 할 때 사쿠라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협치는 국회에서 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협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국힘 대표가 예. 지금 비대위원장이죠. 원내대표 하면서 그분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럼 민주당은 그 말 듣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논의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위 반개혁이라기보다는 타협 노선 이게 네. 정확한 표현이에요. 타협. 예, 왜냐하면 검찰개혁 반대하세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개혁 대 타협 노선. 그런데 그 타협 노선을 지향하는 분들의 경우는 네. 원칙적으로는 협치가 맞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 협치, 타협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밀어붙이기 하는데 민주당 혼자 타협하려고 하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전략이다 이게.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뭐 지지율이 유지되는데도 예. 왜 민주당이 못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이 타협 노선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타협 노선과 선명야당 노선이 어느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예, 예.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외화되는 게 뜨뜻미지근한 메시지로 나오기 때문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예. 민주당이 선명야당. 네. 그러니까 야당이라는 게 오퍼짓 정당이잖아요. 네. 반대하는 거예요. 네. 그 여당의 잘못을 반대하는 정당인데 이 스탠스를 버리고 우리가 타협해서 뭘 만들 거야. 이러면 저는 국민들이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아닌데 타협해서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만드는 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이제 다 아세요. 그렇죠. 야당이 하자는 거 절대로 안 한다. 야당이 추천한 그 차관급 이상의 인사는 임명 안 하는 게 원칙인가 보다.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민주당 내에 타협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아이디얼한 미련을 갖고 있어 보여요. 네. 제가 보기에. 예. 근데 이거 빨리 안 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언론의 트릭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 저는 제일 이상한 게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장관직 버리고 나와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되면 그게 혁신입니까? 그거는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당이 네. 대통령 지지율이 30% 조금 넘는 이 상황에서 네.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불리고 대통령의 소통령 하면 떠오르는 한동훈 장관을 네.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은 정상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있을까요? 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오죽하면 심평 그 변호사 네. 대통령의 멘토라는 네, 네. 분이 안 된다고 반대하잖아요. 그분은 이제 권력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혁신이라고 하는 언론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한 가지 좀 나눠서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이 타협 노선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 타협 노선의 상징 같은 분이 이낙연 대표일까요? 이낙연 신당이 뭐 지금은 뭐 이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방송 사고라 그러니까 뭐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예컨대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이 소위 얘기하는 타협 노선의 핵심 리더여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님은 노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 퇴진이 노선 같아요. 이재명 대표 퇴진이 그 외에는 그 민주당이 근본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신당한다고 또 예.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그 근본적 혁신이 뭐냐? 그게 타협하라가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나가라 이거 왜 그게 근본적 노선이다. 변화로 그거 외에는 다른 노선을 제가 발견 못했는데 네.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그건 달리 봐야 된다. 네, 네. 예, 그건 그러니까 좀
저는 사실은 경선 불복적 마인드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고 나면 네. 경선이나 본선이나 지고 나면 괴롭죠. 사람은 누구나. 특히 당내 경선에서 지고 나면 그래서 당내 경선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경선하면 너무 갈라지니까. 네. 그런데 저는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네. 경선 후유증이 오래 갔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지지자들의 경선 그 후유증이 너무 오래 가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진이 남아 있잖아요. 지난 대선의 경선 후유증이 네. 아직도 이낙연 와. 전 후보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태 이러고 있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민주당의 지금 지도부는 그러면은 혁신 노선이고 원칙과 상식은 타협 노선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도 노선이 이게 흔히 이제 그 개파 공천하지 말라고 박지원 네. 전 원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개파 공천이라면 개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옛날엔 개파가 있었어요. 정세균계, 뭐 정동영계 있었는데 지금은 개파가 있나? 그게 과거예요. 네. 과거 문재인 정부 친문 인사, 저도 친문인데 네. 그럼 전 친문계인지 뭐 어쨌든. 네. 그러니까 현재 개파가 있냐?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 지금은 뭐 친명, 비명, 통칭 이제 그렇게 이렇게 언론이 얘기하는데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친명이라고 거론되는 분들이 10명도 안 되지 않아요? 뭐 숫자는 모르겠는데 저는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 뭐 그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건 바이 건으로 이를테면은 뭐 연동형 비례제도 뭐 여긴 또 친명이 많네 뭐 또 이러고 뭐 노동법 관련해서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래서 현안에 따라 좀 소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정파로 모이자 네. 이런 주장을 계속했습니다만 정파는 이제 예를 들면 예. 우리는 개혁 노선이다 네,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딱 하나는 있어요. 네. 검찰 개혁에 대한 태도는 다른 것 같아요. 검찰 개혁, 검찰을 바라보는 네, 태도. 그 태도는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서 파생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시선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 관전 포인트다. 네, 저는 그것으로 지금 나누어지지. 예. 다른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동관 탄핵에 대해서는 네, 다 동의하고. 다 동의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거 뭐 너무 명약관화 하니까요. 예, 그런 건데 그래서 그 태도에 있어서 원칙과 상식이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결정적으로 원칙과 상식이 나오게 된 거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태도는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 시대의 화두가 검찰 개혁이다. 네. 개혁적 화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검찰 개혁, 언론 네. 개혁 이렇게 네. 두 가지인 네. 것 네. 같고요.